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15년 만에 온 기회, 이 가격 오면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인력 구조조정 이슈로 굉장히 큰 악재가 나오고 있죠. 저는 이런 인력 구조조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정말 15년 만에 최저익을 달성하면서 최저익이죠. 인력 구조조정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최악의 사태가 아닌가라는 좀 걱정 어린 시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가도 실제 해당 이슈와 함께 좀 빠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겁을 내고 계시는데요. 저는 해당 자리가 적절한 매집의 시작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더 왜 지금 현재 자리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는지, 왜 구조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영상을 이제 보시면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너가 장담하냐? 어떻게 이걸 예상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주가를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만큼 바보 같은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면서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제 의견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영상에서 제가 왜 올라간다,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논점을 이유를 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은 매주 하나씩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나 여러 영상 보고 싶지는 않고 한 주에 하나씩 정리된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선물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7,300분의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업데이트된 주기적인 자료집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죠. 다 무료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2024년도 대통령 선거 자료집, 그리고 AI 온 디바이스 AI 자료집 총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핵심 기업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고 영상 마지막에 무료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관련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계 15년 만에 최저이익입니다. 워낙에 심각한 상황이죠. 최근에 적자도 한번 난 적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인도 파업스로 생산 차질까지 벌어지고 스마트폰 경쟁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인력 구조 조정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력을 줄여야 될 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에 대한 시선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굉장히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나온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인데요.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해고를 하는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은 위기다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보통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AI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의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IT 기업들의 해고가 증가했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은 2022년부터 이어온 해고 정책을 올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이어가고 있고 2024년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해고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빅테크 기업은 26만 명 이상의 직원을 감원했고요. 최근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이뤄진 과잉 채용과 고금리로 인해 사업하기 어려워졌다라는 명분을 들면서 지금 이제 사람을 조정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는 완벽한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다음에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 경영진은 직원 해고 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떻게 사람을 더 많이 굴려서? 아닙니다.
바로 지난 수년간 눈에 띄는 매출 성장률을 볼 수 없었던 빅테크 기업들은 지속해서 고임금 근로자를 줄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고임금 근로자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고임금 근로자의 형태, 이제 어떤 쪽에 임금을 더 많이 주냐에 좀 차이가 생겼지 고임금 근로자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어느 쪽에 고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냐면 지금 이제 바로 AI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인공지능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임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게다가 무디스의 잔디 분석가는 AI가 도입되면 기술 부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없어도 많은 것을 생산하고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래머 다수는 AI를 사용하면 코딩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몇몇은 경영진은 AI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도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뭐 그 뒤에 반박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아셔야 될 핵심은 뭐냐? 바로 사람의 고용 형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AI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능력이 좋은 몇몇에게 밀어주는, 그러니까 100명이 해야 될 일을 이제는 AI의 도입을 받은 능력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로 역사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뭐 인터넷의 도입 시기도 그렇고 기계 장치의 도입 시기도 그렇고 이렇게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더욱더 이런 현상들, 소수의 엘리트에게 지금 이제 돈이 몰리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잊으셨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뭐 누가 감축됐는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 영업 마케팅 직원 15%, 관리 직원을 최대 30% 지금 이제 감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뭐 부인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삼성전자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이건 뭐 한국 내부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퍼센트까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영업 마케팅 지원과 관리 직원입니다. 특히나 관리 직원에서 감축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이런 일들을 AI가 현재 굉장히 많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해외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영업 마케팅 쪽하고 관리 직원 쪽 위주로 정리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 연구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났거나 혹은 굉장히 능력자들을 데려오는, 고임금을 주고 데려오는 특징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특징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 그냥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정말 돈 아낄 생각이냐? 사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영입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TSMC 출신의 엔지니어를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어느 쪽이냐? 반도체 패키징 분야죠. 린 부사장은 TSMC에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데려오기도 하고요. 싸게 데려왔겠습니까? 굉장히 비싸게 데려왔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인재 수연. 삼성전자가 공시한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텔, 메타, 퀄컴, 램버스 등 다양한 해외 기술 기업에 관련된 인재를 영입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디램이라든가 뭐 반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인력 채용이 이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삼성 완전히 새로운 반도체 만들겠다. 미국에서 초특급 인재 대거 입성. 그러니까 돈을 쓰는 쪽이 좀 바뀐 거예요. AI를 통해서 업무를 효율화시켜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인원들을 실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제 노동법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해외 위주로 먼저 정리하고 내부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놓고 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돈 쓸 때는 쓰는 거죠. AGI 전용 반도체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에 가까운 이런 연구들에 더욱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대체 가능 직원들은 줄이고 생산성이 높은 핵심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고용을 줄인다, 절대적인 인원 숫자가 줄어든다.
이게 정말 기업의 악재 신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미래에 제대로 투자하는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악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제가 삼성전자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포지션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기다, 힘들다, 어떻게 뭐 1등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최근 뭐 메모리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들 중에 매출 1위를 기록하고 뭐 이렇게 뭐 잘 나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그렇게 퍼스트 무버가 아니에요. 패스트 팔로워죠. 그러니까 빠르게 1등을 쫓아가는 편이었지. 지금 먼저 앞서 나가는 편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초격차 하면서 2015년도 이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시장을 메모리 특히나 메모리 시장을 장악해 나간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투자가 뭐 다른 국가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런 연구 성과들이 이제 좀 쌓여 나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의 포지션에 대해서 우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니까 당연히 세계 1위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는 더욱더 그렇지 않은데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떼돈 벌고 있는 거 아시죠? AI GPU 반도체로. 근데 이 엔비디아가 생산을 할 때 차세대 HBM 누구한테 공급받죠? SK하이닉스.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은 누구한테만 뛰죠? 대만의 TSMC, 삼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구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새로운 HBM을 공급받을 때마다 자꾸 SK 하이닉스만 만들 줄 알고 나머지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만큼 빠르게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사실 TSMC는 그냥 독점 중이죠. TSMC 말고는 현재 엔비디아가 원하는 GPU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죠? 없죠. 이렇게 거의 독점 중이라는 거예요. 신규 새로운 HBM, SK 하이닉스 거의 독점. 파운드리는 TSMC 독점.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 이러면 슈퍼 을이라고 해서 분명히 엔비디아가 주문을 넣고 돈을 주는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우리 어차피 우리밖에 못 만드는데 이거 가격 올려줘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TSMC가 갑자기 뭐 어차피 우리밖에 못 만드는 것 같은데 가격 더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엔비디아는 너네 영업이익률 막 과반 50% 막 이상 나오지 않냐?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게 필요한 건 뭘까? 삼성이죠. 삼성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최근에 삼성전자의 테일러시가 그 테일러시에서 이제 나노 반도체를 만든다고 공장을 짓고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줄줄이 매각 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TSM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엔비디아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TSMC도 볼 거 아니에요. 삼성도 안 되네, 인텔도 안 되네. 그러면 우리밖에 없네. 그럼 가능성도 없으면 우리가 엔비디아한테 돈을 더 유고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9월 11일, 9월 8일에 나오자마자 바로 엔비디아 CEO가 발언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황 CEO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그룹의 주최 테크 컨퍼런스에서 연설자로 나서서 AI 칩 생산에 이같이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현재 양산되는 칩으로 가장 인기 있는 호퍼 시리즈를 지금 이제 호퍼 시리즈 블랙을 모두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를 통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 TSMC가 대단하다. TSMC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근데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보시면 여기 그러나는 필요가 없네요. 지금 현재는 TSMC밖에 없지만 TSMC밖에 없지만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지금 현재는 TSMC가 훌륭하지만 언제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그죠? 가격 올라갈까봐 무서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죠?
실제 근데 현재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아직 좀 기술력이 부족하긴 하죠. 실제 앞서 보셨듯이 테일러 씨도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이 독점 체제에 대한 가격 인상을 막고자 하는 엔비디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자꾸 삼성전자가 삐걱댈 때마다 삼성전자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주죠. 이번에 2024년도 3월 달, 이 2024년도 3월 달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젠승환 삼성전자 차세대 메모리 제품의 승인 신필 사인 검증 통과 이게 HBM3 22단입니다. 아직까지도 통과 안 됐습니다. 뭐 요즘 소문에는 HBM3 8단 정도까지는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키워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최근에 4세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고 5세대까지 8단까지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9월 초에 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피셜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뭐 공급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젠 12단까지 지금은 8단 정도 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12단까지 납품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는 HBM도 그렇고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도 그렇고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밀어주기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의 이런 포지션, 엔비디아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존재를 계속 언급시키고 같이 협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기술력 부족하니까 뭐 지금 다른 기업들한테 다 밀리는 거 아니야? 까딱 잘못해서는 SK하이닉스한테 그냥 압도적으로 지는 거 아니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흐름을 보면 조금씩 기술력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파는 기업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자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업이죠. 매출 비중이 20%가 생활과전에서 나오고요. 최근에 다시 흑자 전환으로 AI 기술을 통해서 돌아서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고요. 심지어는 AI 스마트폰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1분기 굉장히 AI 스마트폰을 대박 쳤고요. 이번에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애플의 AI 스마트폰 이제 진출 때문에 조금 다시 따라잡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1위를 지금 이제 이번 상반기까지는 이어주는 모습, 2분기까지는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뭐 조금 위기가 있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또 내년 1월 초에 또 CES 일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발표하면 또다시 삼성전자의 핸드폰 판매량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판매도 있다. 근데 간단하게 전자제품 판매라는 게 전자제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 플러스 자신들이 만드는 반도체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이제 매출이 탄탄하게 잡혀 있는 기업이다. 잠시 반도체 위기가 와도 다시 따라잡거나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질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실제 요거는 가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을 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리였어요. 가격이 5만 5천 원짜리였거든요. 이 5만 5천 원짜리였어요. 이때 삼성전자 14조 적자 났을 때거든요. 이때도 실제 반도체 부분에 14조 적자가 난 거지 근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적자가 안 났습니다. 왜? 다른 분야에서 잘 막아줬거든요. 핸드폰 판매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 판매, 이 가전 판매 등이 매출 적자를 막아주게 되면서 지금 이제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기업입니다. 그죠? 요즘은 가전 제품도 잘 팔리고 있고 까놓고 말해서 반도체가 최근 위기다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위기가 아니거든요. 다시 흑자 전환했거든요. 근데 지금 55만 원짜리까지 내려 얼마나 남았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0% 구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완전 여러분들 완전 최저가 부분에 10%밖에 안 남았다? 지금부터 그냥 나눠서 3% 떨어질 때마다만 매집한다라고 생각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기존에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채워가도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 지금 뭐 올인한다,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올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매집을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진 데에는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하락한,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좀 하락한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뭐 주가를 뛰어 올리기 위해서 시장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럼 시장은 어떨 것 같냐? 시장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의 부활. AI 반도체 시장에 일단 반등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현재 보시면 사우디의 엔비디아 GPU 공급 청신호,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뉴스와 함께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반등이 9% 10% 넘게 나오는 거 보셨죠? 뭐 엔비디아가도 실적이 워낙에 좋으니까 뭐 거품이 좀 빠질지라도 실적적으로 괜찮다라고 설명드렸죠. 너무 과도한 하락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감도 있으면서 반등도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유동성 공급 기대감은 확정된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곧 9월 초에 9월 19일 날 미국 FOMC, 미국 금리 결정일이 있습니다. 이때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0.25%에서 심지어는 잘하면 0.5%까지 더 많은 금리를 확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돌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 여태까지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이유가 뭐죠? 쭉 2022년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금리가 높았던 이유가 뭐죠? 바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최근에 CPI 지표 어떻게 됐죠? 물가 잡혔죠. 연방준비원 미국 중앙은행의 그 금리 목표치가 2%입니다. 그죠? 그 2%까지 서서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뭐 2.9%막 이러다가 최근에 0.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어요. 특히나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오르긴 했어도 특히나 에너지 가격, 원유하고 천연가스, 그리고 식료품 가격이 꽤 많이 안정되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안정됐어요. 이렇게 되면 금리 더 많이 내려도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0.25% 내릴 수도 있고, 이건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지고 0.5%를 내릴 수 있는 만한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고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주가 상승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추가 궁금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남아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딱 끝나는 19일, 저는 증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때부터 증시가 10월 달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증시가 반등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에서 돈을 풀게 되는데요. 뭐 복잡한 얘기는 싹 다 제껴놓고 핵심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원리까지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지금 이 미국 재무부는 TGA 잔고라는 게 있는데요. TGA 잔고란 무엇이냐? 미국의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도 정책, 뭐 어떤 뭐 전기차 정책 쓰겠습니다. 뭐 인프라 정책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때 정책 보조 지원금,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보조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딘가에 있겠죠. 그 어딘가가 바로 TGA 잔고입니다. 이게 통장, 미국 중앙은행의 미국 재무부의 전용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장을 그래서 뭐 상시로 뭐 세금을 많이 써가지고 정책을 내놓을 때는 좀 줄어들었다가, 좀 돈을 쌓아놔야겠다 싶을 때는 좀 돈이 쌓였다가, 쓸 때는 줄었다가 또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근데 이게 목표치가 있어요. 미국 재무부가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가 목표치를 최근에 이제 발표한 바가 있는데, 3분기 말에 8,500억 달러까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7천 몇백억 달러쯤 정도에 있어요. 비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조금 이제 한 800억 달러에서 한 1,000억 달러 정도 부족한데요. 이 부분이 뭐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느냐? 바로 최근 9월 15일 날 들어오는 9월 15일 기억하세요. 9월 15일 날 들어오고는 세금에 의해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700억 달러에서 지금 이제 1,200억 달러의 세금이 매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지금 이제
9월 20일 날짜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20일. 9월 20일 날짜로 TJ 잔고에 지금 세금이 들어오는 게 꽂히는 게 보일 거고요. 법인세. 이게 들어오고 나면 앞서 보셨던 3분기 말까지 쌓아놔야 되는 자금이 확보가 될 겁니다. 얼추. 이때 확보가 되고 나면 뭐가 중요한 거냐? 이때까지는 그래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좀 낮겠죠. 근데 다만 채울 수 있는 건 채우니까요. 이게 유동성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4분기 말이라면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에 목표가 뭐냐? TJ 잔고의 목표가 7천억 달러입니다. 3분기 말에 8,500억 달러 채워놓고 지금 이제 4분기 말에 7천억 달러로 만들겠다는 소리는 1,500억 달러를 돈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을 풀겠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와닿지 않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화로 하면 한국 돈으로 하면 200조입니다. 200조. 어차피 뭐 채워 넣는 건 미국 법인세로 채워 넣을 거고 3분기 말에 4분기 말까지는 요거니까 7천억 달러까지 내리니까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 4분기에 200조가 풀린다.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 재무부에서 정책 자금을 돈을 쓰면서 지금 현재 유동성을 풀어주겠다는 정책이 나오죠. 이런 정책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너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이건 뭐 공공연한 사실이니까요. 일부러 미국 재무부가 돈을 써가지고 유동성을 풀면서 주식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 이제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풀어주는 정책과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돈이 풀리면서 두 가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유동성 풀리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추가적으로 보시다시피 TGA 잔고 미국 재무부에서도 10월 달부터 돈을 더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9월 중순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으나 9월 말로 가면 갈수록 긍정적일 것이고 특히나 10월 달 들어서는 돈이 계속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부분, 해고에 대한 부분이 큰 우려를 가질 정도 아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쓸데없는 인력 AI로 대체한 수 인력 잘라버리고 새로운 이 핵심 인력을 채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삼성전자의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삼성을 버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전자제품도 잘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하나 더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돌아가면 현재 엔비디아의 부활로 인해서 AI 반도체 수급이 긍정적이어졌고 미국이 금리 인하와 미국 재무부가 돈을 쓰면서 추가적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분할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여러분께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삼성전자 뭐 항상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할 때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주식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하고 뭐 일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치하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뭐 일부 의견만 일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단 하나라도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네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다음 자료도 잘 준비해서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항상 주기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직접 찾기 힘드셨던 내용들 누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종목 내용들 여러분들께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다양한 자료집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자료집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해 주시면 돼요. 검색해 주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클릭하시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급등추천주, 시황글, 자료 등 다양한 무료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급등추천주를 클릭하시면
공직을 세 번째, 2배 급등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로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집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나는 매일매일 단기 급등 종목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단기 급등 추천주 승률 한 60만 불이자면 80% 정도 확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왔다 갔다 시즌마다 왔다 갔다 하지만 대략적으로요. 평일 장전 시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뉴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 있으면 관련된 종목 혹은 제 의견을 적어놨습니다. 요걸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주요 뉴스가 뭐고 어떤 종목들이 위주로 움직일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 전에 매일 접속해서 꼭 시황글 확인하시고요. 전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매력적이었는지 오늘 강했던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자료들 100% 무료로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만 보셔도 시장에 대한 정보를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될 만큼 완벽한 지금 현재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내가 퀄리티 높은 무료 정보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0% 무료로 계속해서 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세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무료 아이디도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개인 정보 소중하니까요. 요즘 어디로 뭐 유튜브 보다가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뭐 이거 참여합니다. 이거 보내세요라고 했다가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엄청 많이 받으신 적 많죠. 그런 일 최대한 덜 일어나게 하고자 일부러 핸드폰 번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아이디 만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면서 무료 아이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해당 화면에서 급등 추천주나 시황, 포착자료 등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처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약 간동이 왼쪽 상단 체크,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체크하시고 다음 화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가입 화면에서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혹은 골뱅이 혹은 뭐 구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맞는 주소를 적으세요. 네이버 이메일 쓰셨으면 골뱅이 네이버.com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최대한 안 까먹게 쉽게 설정하시고요. 성함은 아무거나 닉네임이라고 생각하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기 버튼이면 가입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 왜 아이디를 네이버 이메일로 쓰나요? 아이디를 왜 네이버 골뱅이 있고 왜 귀찮은 것까지 붙여야 되나요? 나중에 이게 핸드폰 번호 입력이 없으니까 비밀번호 찾기 할 때 비밀번호 뭐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해놨습니다. 이메일 주소로는 광고 뭐 이런 거 보내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딱 비밀번호 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 만드셨으면 아이디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각자 사용할 때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에 비밀번호 적으시고 꼭 중요한 거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왜 매번 매일매일 추천주 매일매일 시황 매번 업데이트된 자료집 매번 업데이트되는 오늘 강한 종목들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매번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언제 네이버.com 적고 있습니까? 한번 로그인해 놓으면 웬만하면 안 풀리게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해 놓으면 특별한 변수 없으면 계속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 처음에만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실 때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시면 이용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로그인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추천주, 시황글, 자료 다 무료죠. 급등 추천주의 공직을 세 번째 자료집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시황도 매일 아침 올라오고 급등 포착 자료도 여러분께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 좀이라도 마음에 드셨다. 난 단 하나라도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